엽술, 그다음에 가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점점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잇몸 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 이 같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그 약을 먹어서 계속 그 질병을 가지고 가는데 저는 칼슘과 비타민 C와 단백질을 먹으면 잇몸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빨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칼슘인 칼맥디가 필요하고요. 잇몸에 콜라겐이 하는 역할은 잇몸을 이렇게 이빨을 딱 잡아주는 악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이 내려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는데 식도에서 일어나는 질병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이 식도에를 보면은 음식이 내려갈 때 문이 열리는 분문이라고 있거든요. 음식이 다 내려가면은 딱 닫혀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눕거나 이랬을 때 위에 있는 음식이 위로 이렇게 안 올라오게. 그런데 제 분문이 약해가지고 약간 헐렁해지면 위산이 위에만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 위산이 굉장히 pH 2에서 3 강산이잖아요. 이 강산이 위에는 주름이 있어가지고 위에는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피부에 강사님, 닿으면 굉장히 쓰리고 아파요. 강사님, 그래서 네, 강사님, 죄송합니다. 공유된 화면에 회색 바 같은 게 나와서 그 화면이 일부 가려지는데, 네. 강사님 화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네. 그걸 다 수정을 했는데 네, 그래서 어디에 생기나요? 지금 음, 보는 화면 오른쪽 편하고 왼쪽 아래쪽에 조금 가려지거든요. 오른쪽에 위 부분이 반이 가려지기 때문에, 요, 됐습니다. 예, 요건, 됐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있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은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분문을 탄탄하게 하려면 갈맥디와 프로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의 소비자들이 요즘 건강검진 봄에도 많이 하고, 가을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제가 그 약을 먹고 저한테 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러면 이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서 칼슘을 먹으면은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단단하게 하고 프로틴이 그 문을 튼튼하게 해서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 있는 위산이 역류하지 않는다. 제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틴하고 칼슘을 먹고 제가 치유가 되고 나니까 정말 뭐라고 해 생활이 편안해요. 저는 막 김치도 씻어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완화가 되고 소비자들한테 이 원리를 설명하면 해서 먹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위로 가잖아요. 위에 가면은 이제 위에서 하는 역할이 위산이 pH 2에서 3 강산이잖아요. 이 강산이 하는 역할은 음식을 살균 소독을 해요. 그리고 입에서 씹지 못하고 분해되지 않은 쪼개지지 않는 것을 위에서 또 음식을 죽처럼 수축과 이완으로 죽처럼 만들잖아요. 이럴 때 이제 위에서 오는 질병이 첫 번째가 속쓰림, 위염. 대부분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속쓰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국을 가거나 병원을 가면 겔포스를 처방해줘요. 제가 엄청 제도스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겔포스를 먹으면 이 위염에 잘 발라놨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식혀서 내려가기 때문에 또 빈속에 그 자리에 이제 상처난 자리에 위산이 닿으면 굉장히 또 쓰리고 아프거든요. 이때 이제 프로틴을 꾸준히 먹으면 거기에 딱 이렇게 상처난 부위를 메워주기 때문에 속쓰림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언니 내가 속쓰림이 있어. 그리고 소화불량이 안 돼.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맞게끔 제가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소화불량은 이게 수축과 이완이 안 돼가지고 음식이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칼맥디가 부족하면 수축 이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먹으면 수축과 이완이 되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엔자임 바이옴이 소화 효소잖아요. 그 소화 효소를 먹으면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니까 탄수화물 분해가 안 되고 단백질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음식만 먹으면 한 속이 더부룩했거든요. 그런데 엔자임 바이옴을 하루에 우리 한 포 먹게 돼 있잖아요. 한 포 먹을 때는 크게 이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어, 점심 먹고 나서 한 포 먹고 저녁에는 한 두 포나 세 포 정도 먹어요. 그러면은 음식이 이렇게 고여 있던 뱃살이 점점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엔자임 바이옴도 좋아하고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위경련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가 이렇게 꼬이는 편이거든요. 그 경련이 일어날 때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때는 칼맥기를 한 10개나 20개 정도 먹고 심호흡을 이렇게 하면 싹 이렇게 한 20분 정도 있으면 흡수가 되어가지고 릴렉스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요번에 또 마그네슘 나왔죠. 마그네슘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으면 굉장히 릴렉스해지고 경련이 빨리 풀립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은 건강검진 받으면 거의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헬리코박터균이 세포 속으로 싹 숨어요.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요. 근데 비타민C를 충분히 먹으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알고 먹으면 좋고요. 위에서 하는 역할은 수축과 이완을 해서 음식을 죽처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내냐면 소장으로 보내요. 소장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음식을 흡수하고 이제 흡수해서 간으로 가요. 저는 이런 공부할 안 할 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바로 저는 세포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면역을 70% 담당해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면역을 담당하고 그리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도 생성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먹는 먹거리들이 전부 다 배달 음식이다, 밀가루 음식이다, 인스턴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장이 굉장히 나빠진 거죠.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우울하심도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 누수를 막을 봤거든요. 12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 8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장 누수가 해결되면 내장 비만이 적어지면서 이 다이어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영양소는 맞춤 마이크로바이옴과 밸런스 리딩과 머슬 림핏 그리고 이뮤니티 이런 유산균 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기를 좀 자주 하는 분들은 이뮤니티 면역에 좋은 유산균을 드시고요. 저는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도 먹고 살림핏도 먹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한 개만 먹어야 된다면 유산균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누수를 막는 방법은 미생물이 다양해져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팅산으로 장누수를 막는다. 지효세 대표님이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조금 지나서 다시 이 부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이제 대장으로 내려가면 이 대장에서는 역할이 수분을 흡수하고 연동 운동으로 찌꺼기를 이제 항문으로 배출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질병들이 이제 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자동 연동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비약을 먹으면 순간 연동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 내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장이 이제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숙변이 육모 사이에 오래된 찌꺼기들이 한 4kg에서 7kg가 있는데 이것을 배출을 하는 게 독소, 해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하이보비츠가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어서 가장 좋은데 이거를 악성 변비일 때 이거를 하이보비츠를 바로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하게 해져요.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실수를 했죠. 변비 있다 이러면 하이보비츠가 좋다고 전달했는데 이거 하이보비츠를 먹고 충분한 물을 먹지 않으면 변비가 오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권하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평소 때 변비가 조금 심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심하다 그러면 식이섬유 파우더를 가지고 이제 그 악성 변비를 좀 부드럽게 보내고 난 다음에 하이보비츠를 먹어서 숙변 제거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식량이 부족해서 변량이 없다든지 그리고 이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갖고 약간 설사가 있다든지 이런 분은 하이보비츠를 먹으면 좋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변비가 있다. 이러면 연동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칼미끼를 먹어요. 그러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뭐 저희들 이런 뭐 말을 많이 하면 말하는 사이에 활성산소가 계속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해보면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변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맥기를 아침에 5개, 점심에 5개, 저녁에 5개 이렇게 꾸준히 먹으라. 말을 할 때 계속 나가기 때문에 2개씩 먹어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줬더니 먹고 굉장히 효과를
보고요. 또 제 파트너 학원 원장님 이제 플리팅 되신 분도 진짜 갈매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이제 가문맥을 통해서 소장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영양소만 오는 게 아니라 독소도 같이 간으로 옵니다. 그래서 간의 역할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해독 기능, 대사 기능, 저장 기능이 있는데 해독 기능은 모든 첨가물, 농약, 독소를 해독하기 때문에 간은 항상 지쳐 있어요. 그래서 간을 계속 간에 좋은 영양소를 넣어서 간을 계속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은 이제 대사 기능,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3대 영양소잖아요. 이 3대 영양소를 먹었을 때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지 못하면 다 찌꺼기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대사 기능은 탄수화물이 간에서 대사가 되어가지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지방산은 지방산으로 바뀌는데 이때 이제 주효소, 보조효소가 있어요. 주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보조효소는 비타민, 미네랄인데 이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이제 성인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해서 우리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대사할 때도 찌꺼기가 나와요. 찌꺼기가 나오면 이 찌꺼기를 활성산소로 하거든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영양소는 비타민 A, C, E, 파셀레늄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를 잘 챙겨 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분해된 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이 어디로 가냐면 혈관을 타고 이제 각 세포로 가거든요. 그럼 혈관을 타고 각 세포로 가려 하면 이 혈관이 깨끗하고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혈관벽이 튼튼해지고 안 터지려 하면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혈관벽을 튼튼하는 비타민 C고 혈행과 혈전을 찌꺼기를 이제 제거해주는 것은 마린 오메가3. 그리고 혈액의 약 알칼리를 항상 유지해주는 것은 칼맥디예요. 우리가 칼슘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꼭 뼈 성장에만 필요하다고 알잖아요. 그 뼈에 는 99%고요. 1%는 혈액에 있어요. 항상 이게 7.4에서 7.8을 유지해야 우리 생명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먹는 식습관들이 산성을 주로 많이 먹어요. 술, 커피, 빵. 이 산성물은 뭐냐면 정수기인데 그 일반 시중의 이 정수기들은 다 걸러서 정육수 같은 산성물이거든요. 그런 물, 그 다음에 탄산음료, 비타, 500, 바카스 이런 거를 전부 다 산성이에요. 그리고 술은 아무리 고급 양주도 다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었다. 그러면 내 혈관이 그 pH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빨리 칼슘을 먹어서 pH 농도를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pH 농도가 떨어지면 생명 유지에 위험하기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와요. 근데 뽑아오는데 알칼리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2개가 필요하면 2개만 뽑아오면 되는데 2개가 필요한데도 10개, 20개 뽑아온대요. 그러면 쓰고 남은 칼슘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남은 칼슘이 혈관벽에 붙어서 동맥경화,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동맥경화가 오면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요로에 막히면 요로결석, 심장에 막히면 심장결석인데 이렇게 요로에 결석이 이제 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칼슘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같이 저는 요때는 이제 환자 혁명 책에 보면은 요로결석 편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복사해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칼슘이 부족해서 온 거기 때문에 칼맥들을 충분히 먹으면 내 뼈에서 뽑아오지 않기 때문에 남은 찌꺼기들이 우리 혈관에 없다. 그래서 꼭 칼슘, 칼맥기를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관리를 위해 이제 혈관 관리를 잘해야 특히 우리가 혈관이 그 정맥과 동맥은 막히지가 않거든요. 이 모세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겨요. 이 모세혈관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그러니까 영양소를 충분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만드는 게 산소가 없으면 운반이 안 되거든요. 그 모세혈관으로 움직일 때는 산소와 영양소가 같이 해서 세포로 운반이 돼요. 그래서 세포로 운반이 되면 하는 역할이 생명 유지, 에너지, 호르몬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세포가 운반이 되면 또 다음 역할이 또 있어요. 그 우리 몸은 이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그다음 장기가 되고 몸이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이 세포가 조직의 한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로 들어온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하고 산소하고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쿵짝쿵짝 활성화되어 가고 ATP를 만들어내야 에너지가 되거든요. ATP를 만들어내면서 또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 활성산소는 요때 생기는 활성산소는 CoQ10이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포 안 활성산소라고 하대요. 세포 안 활성산소가 80%고요. 세포 밖에 우리가 대사를 하면서 생기고 호흡을 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는 20%거든요. 그 활성산소는 비타민 A, C, E 이렇게 알고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했는데 튼튼하면 건강하다고 하고요. 허약하면 영양소가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요. 근데 변형이 오면 질병이고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조직 검사합시다 하면 우리가 다 조직 검사 한 번씩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런 질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포 재생 주기를 한번 볼까요? 재생 주기가 보면 일반의 점막이 뜨거운 걸 먹고 이렇게 홀라당 벗겨질 때 2, 3일 안에 회복이 안 되면 이제 음식을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입안의 재생 주기는 2, 3일 가장 빨라요. 빠르게 돼 있고 피부는 28일, 간은 5개월, 혈관은 3개월 이렇게 쭉 있는데 이때 영양소가 그 비타민 미네랄, WX가 최고의 세계 최고의 비타민 미네랄이잖아요. 식물 영양소. 여기에 합쳐서 다른 영양소들을 같이 먹으면 이 세포 재생 주기가 좋고요. 그것도 세포 재생 시간은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그래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잠을 좀 자면 잠자는 사이에 세포가 청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WX나 에너지팩을 아침 저녁 먹으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게 하냐 이러면 이제 아침에는 생활하기 위해서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먹고요. 저녁에 먹는 거는 세포 재생될 때 영양소가 없으면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 재생을 위해서 저녁에를 먹어라 이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항상 보면 하루에 한 포씩만 먹더라고요. 그리고 2포를 먹어야 충분히 세포 재생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계를 가볼게요. 순환계를 가면 우리가 이제 혈액이 이제 체가 도는 원리예요. 혈액을 만드는 곳은 어딜까요? 골수잖아요. 골수에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고 골수가 흉선에서 만들어지고 혈소판은 그 혈액 응고를 해줘서요. 여도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이제 이 혈액 구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면 좋은 물과 영양소와 산소가 모여야 혈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으로 오는 질병들은 정말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영양소를 마시고 좋은 산소 이제 뒤에 가면 공기성분기까지 얘기할 건데 좋은 산소를 마시면 좋은 혈액이 만들어져요. 그 혈액이 만들어서 비장으로 오면 비장에서 혈액을 살균 소독을 하고 면역세포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노화된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곳이 비장이에요. 근데 비장이 약하면 우리가 비위가 약하다잖아. 냄새 잘 못 맡고 뭐 이렇게 맛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비장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단백질을 좀 먹어서 비장이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백질을 먹으라면 비위가 약한 사람은 단백질을 잘 못 먹어요. 그럼 먹는 방법은 소금에 타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체리 주스 가루에 타서 먹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먹기가 힘들다면 저는 빨대를 사용하라 하거든요. 빨대를 사용해서 우리 입에서 맛을 못 느끼고 바로 넘기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백질 한 통, 2통 정도 먹으면 이제 좋아져요. 좋아져서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장 관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부에 심장에 들어오면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펌프를 해서 해야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칼맥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칼슘이 부족하면 부정맥이 와요.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이래서 칼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되어 있고 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그 ATP 이렇게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내면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많잖아요.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코큐텐을 먹으면 코큐텐이 고혈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이제 혈압에도 좋고 이제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내는 데가 좋아요. 40 이후에 꼭 챙겨 먹는 게 유산균 다음으로 코큐텐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심장 비대증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 이제 본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심장 비대증이 오는 이유도 프로틴이 부족해가지고 심장은 항상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잖아요. 수축과 이완을 하면 근력이 필요한데 프로틴이 부족하면 스스로 심장을 비대하게 만든대요. 그걸 비대하기 때문에 살이 찌기 때문에 심장 수축 이완이 천천히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틴을 먹어서 그 비대된 부분을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 관리도 굉장히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은 삶이 멈춰지기 때문에 심장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폐로 갈게요. 우리가 폐는 산소를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양소가 있어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운반이 안 돼요. 그래서 호흡으로 산소를 마시는데 이 산소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황사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그 폐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들어 마실 때는 산소고 내보낼 때는 이산화탄소잖아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곳이에요. 교환하는 곳인데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들이 표에 박혀서 배포가 좀 문제가 생기면 마른 기침이 잘 나요. 그래서 내가 무심하게 기침이 이러면 내 배포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면 물도 많이 마시고 좋은 산소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가 저희 이제 헤파 필터가 저는 배포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처음 살 때는 하얗잖아요. 3년에 한 번 가는데 3년 정도 되면 까맣게 변해 있어요. 그러면 내 폐가 이걸 쓰지 않았다면 내 폐포에 박힐 게 필터에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필터가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잡아주는 거는 유일하게 스카이밖에 없고요. 그다음 탈취 필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다 걸러주고요. 특히 이제 모터를 잘 봐야 돼요. 공기청정기는 모터와 필터가 생명인데 모터가 좋은 독일에서 특허받은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전기세가 절약하고 흡음력이 강해서 많은 양의 공기를 이제 정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것은 이제 모터도 품질이 낮겠죠. 그러면 소리가 심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흡입력이 약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공기청정기를 써야 된다까지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떤 필터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심장에는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그래서 심장의 기능은 혈액 여과를 하루에 150리터에서 200리터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여과를 하잖아요. 여과를 하면 여기서 하는 역할을 또 전해질도 맞추고 혈압도 조절하고 pH 항상성 조절도 해주고 호르몬 생성도 하고 그리고 몸속에 있는 영양소 포도당과 수분을 걸러서 필요한 영양소는 재흡수하고 찌꺼기와 독소는 방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오는 질병을 볼게요. 질병을 보면 통풍은 주변에 20대에서 40대 남자들이 잘 걸리는 게 통풍이라거든요. 통풍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풍이 어떻게 오냐면 고기나 술을 많이 먹고 분해되지 않는 요산이 남아서 심장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걸러주지 못해서 이 요산이 어디로 가냐면 손마디나 발가락 마디에 붙어요.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게 통풍이거든요. 그러면 제 아시는 분의 남편이 통풍에 걸려서 언니야 우리 신랑이 남편 통풍인데 뭐 먹으면 돼? 이러면 네이버에 검색을 딱 하면 고기 먹지 마라 등푸른 생선 먹지 마라 이래요. 그러면 단백질 먹지 마라 등푸른 생선 먹지 마라 하면 제가 추천해 줬던 단백질과 오메가3를 딱 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술 이런 거를 끊고 좋은 프로틴과 오메가3를 먹어서 빨리 그 염증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를 얘기하니까 다시 단백질과 오메가3를 드시고 꾸준히 좀 먹으면 이게 완화가 돼요. 처음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처방하는 약도 먹고 같이 먹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신우스염이잖아요. 요즘 신우스염도 많더라고요. 신우스염은 세균에 감염됐어요.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물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2리터 이상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2리터를 정말 이렇게 의식적으로 먹어야 돼요. 의식을 안 하면 하루에 한 서너 컵, 이게 한 1리터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그걸 부족하면 심장이 계속 이렇게 독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이스프린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백뇨,
저도 단백뇨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심한 거는 소변으로부터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게 단백뇨인데 사구체가 조금 이렇게 힘이 헐렁헐렁해진 거죠. 단백질이 부족해갖고 사구체가 헐렁헐렁해질 경우,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 사구체가 망가졌는데 이때 단백뇨가 빠져나오면은 소변이 좀 뽀얗게 거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일주일에 한 통씩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대요. 그리고 단백뇨가 빠져나오면 힘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 완치가 되었는데 이런 단백뇨가 나오는데도 사고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체가 80% 이상 망가지면 혈액투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 혈액투석 병원도 야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도 있고 막 굉장히 혈액투석에 이 질병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병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혈액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야 된다거든요. 이렇게 독소를 걸러내지 않으면 생명력 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두 번씩 병원 가서 심장이 못 걸러지니까 기계적으로 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사구체가 건강할 때 건강하게. 저는 지금 폐하고 심장을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세대에 너무너무 심장이 망가지는 식습관, 폐가 망가지는 공기가 너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 이식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이스프린 7.4에서 7.8 약 알칼리수가 심장이 조금 문제가 나면 무조건 정수기 바꾸셔야 돼요. 정수기 그리고 사구체를 위해서 단백질, 살균소를 위해서 관리 이렇게 쭉 먹어주면 심장에 독소 감염도 우리 가리가 허브잖아요. 마늘이 페니실린 약이 나오면서 이 허브가 뒤로 밀렸는데 페니실린보다 살균 효과가 14배 더 좋은 게 우리 마늘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지만 30도 이상의 가열해서 먹다 보니까 알리신이 다 파괴가 되거든요. 생마늘을 먹으면 좋은데 생마늘은 맵고 냄새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팅 잘 돼 있는 뉴트리라이트 가리를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 방광은 뭐냐면 소변 저장고잖아요. 아까 여기서 찌꺼기가 독소가 방광으로 간다 했잖아요. 여기 왔는데 여기서 오는 질병이 방광염과 요실금이 있어요. 방광염은 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아파요. 이때 관리를 먹으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거는 이 방광 주머니가 약해져 가지고 탄탄해야 90% 정도 사면 소변을 누라고 신호를 주는데 이 방광이 약하면 3분의 1만 사이어도 소변을 누라고 하니까 제 아는 동생이 굉장히 몸이 완전히 종합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를 쭉 설명해서 제가 추천한 제품을 쭉 먹었는데 한 7개월 정도 단백질을 먹고 나니까 이 방광도 튼튼해졌나 봐요. 그래서 소변 보러 가는 게 제 한 번 갈 때 한 5번 갔는데 이제는 3시간, 4시간 있어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인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이 튼튼해야 된다 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가 이제 좀 할게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이 많은지 다양한지 이런 거를 아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의뢰를 하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면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30% 흡수가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검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20%의 부족한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오셉 대표님 강의를 계속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장 누수가 오는 원인이 두 가지래요. 장을 공격하는 미생물이 구멍을 내어서 장 누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장이 느슨해서 장 누수가 생기고 미생물이 넘어오면 염증 지수가 높아진다. 우리 토요일 날 오해살도 다 들었죠. 이 미생물이 넘어오면 염증 지수가 높아지면서 내장 지방도 생기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장유수라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뇌래요. 그래서 우울증, 이런 불안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소비자가 유없이 자꾸 우울하다가 우울증 약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 미생물이 약한 것 같다. 검사 한번 해보자니까 정말 다양성도 없고요. 굉장히 분포되는 게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다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해진 장벽에
쫀쫀하게 만들어내는 게 뷰트리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뷰트리산이 이렇게 정상 장벽은 이 독소들이 혈관으로 안 들어오고 이 장누수는 혈관으로 바로 들어온다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강한 장벽은 이렇게 제가 아마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나서는 그 지금 9월부터 나온다는 이제 신제품이 트릴라이트 비긴 이제 이 검사를 해서 우수한 균을 넣어서 만드는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이제 비건은 좋은 땅을 만드는 거. 그리고 장누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마 365 대신에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장누수를 막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좋고 장 환경을 만들어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OSR에 이제 초대받았던 간 동생이 오늘 만나서 하는 말이 언니 그럼 나 검사하려 했는데 검사 안 하고 요 두 개를 그냥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 두 개는 보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한테 무슨 균이 부족하고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내한테 맞는 유산균과 비긴을 같이 먹으면 굉장히 이제 더 빨리 좋아진다. 검사를 해서 먹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나는 검사를 안 하고 뭐 검사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두 개 먹으면 좋고요. 검사를 해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결과예요. 2022년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제가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계속 배에 가스 차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해서 3번을 먹었어요. 1년을 먹었어요. 1년 먹었는데 균형은 좀 높아졌는데 유익균이 이게 높아지지 않아가지고 이때는 이제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니까 저는 계속 1년을 먹었는데도 왜 유익균이 증가되지 않냐 이러니까 저는 탄수화물 분해 이제 단백질 분해가 안 되고 우리가 사실 WX에는 임신하다 보니까 야채 과일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유익균의 먹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식이섬유 파우더를 같이 먹으라고 하대요. 그래서 식이섬유 파우더랑 유산균을 같이 또 1년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좋아졌어요. 이때부터 제가 딱 에너지가 아침에 진짜 6시, 7시 되면 눈 떠요. 전에는 막 아침 9시, 10시 막 못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리산이 많은지를 표시해 주는 데가 2025년 8월이었잖아요. 작년 8월부터 이제 결과지가 달라졌다 해서 또 해보니까 또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내장 지방이 점점 이제 줄어요. 이렇게 건강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질이 내가 먹은 음식이 반응구는 그러니까 인삼을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삼을 먹었는데 누구는 효과가 좋아서 너 효과 좋아? 나도 먹었는데 나한테는 이 인삼에 있는 그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어서 반응을 못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다 변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먹으면 좋고요.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음식을 먹으면은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밤 11시에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아침에 소화가 되는 수프 미생물을 넣어서 만든 엔자임 바이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고 굉장히 지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의 영역이 비반응군을 반응군으로 바꾸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꿈의 영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아메와 진료셉 대표하고 만나서 저희들한테 사업성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가 갱년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갱년기에 이렇게 노출되신 분은 너무너무 심하시던데 이때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콩단백질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도 이사콜로빈이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같은 건데 여기서 미생물이 이제 이소콜라본을 미생물이 분해해갖고 에콜로 만들어야 된대요. 에콜이 혈액에 많이 있으면 세포가 에스트로겐으로 착각을 한대요. 여성 호르몬이 많네. 이러면서 여성 갱년기의 증상을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이 갱년기는 크게 제가 못 느꼈거든요. 약간 열감이 있을 때는 루바 브랜드 뭐 3개, 4개 이렇게 조금 메가역으로 먹으니까 빨리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웨리스 랩인데 이 마이웨리스 랩은 각자가 건강검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인바디 측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0.94로 이게 보통 노화, 저속 노화도 아니고 보통 노화로 가요. 1 넘어가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이가 49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걸 하지만 앞에 영양소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메가3를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들어 중성지방과 아까 혈전 찌꺼기가 이런 것을 녹여내주기 위해서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까지 인식이 바뀌었는데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도 보면 구제로 보면 글리세린 분자 하나와 지방산 3개가 붙어서 오메가3를 하나 만드는데 1세대 공법은 TG 공법이에요. 이때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불순물과 부화지방과 EPA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력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2세대 공법이 RTG예요. 굉장히 조인성이가 RTG 공법을 많이 하는데 RTG가 들어있다고만 하는 것 같아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미도 RTG 들어있나 RTG 들어있는 오메가3 좀 줘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공법이고 흡수이에요. 그래서 불순물과 부화지방을 제거하고 EPA만 수출해서 순도가 높아서 흡수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쿠아셀 공법은 RTG 순도 높은 오메가3를 1000번 이상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RTG보다 6배 더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물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 안 되시는 분도 좋고요. 빈속에 먹어도 좋고요. 굉장히 흡수가 잘 돼요. 전에 우리 오메가3보다 알이 굉장히 작아졌지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모든 모세혈관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시리고 여기 목 뒤가 뻣뻣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오메가3 메가요법을 좀 합니다. 제가 굉장히 찬바람 불면 눈물이 줄줄줄 흘리는데 아무리 비전헬스를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카로틴 플러스를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더라. 그런 걸 먹어도 혈관을 타고 이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막히니까 그 눈이 굉장히 노화가 빨리 온다 하잖아요. 그 모세혈관에 눈이 굉장히 많이 분포대가 있고 모세혈관이 가늘어요. 그럼 그 모세혈관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오메가3를 진짜 아침에 5개, 점심에 5개, 저녁에 5개 저는 이 혈관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3통을 사라고 해요. 3통을 사서 20일 먹으면 딱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혈관 청소를 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눈도 맑아지고 그럴 거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내려가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지방산을 보면은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혈관만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포화지방은 이제 상온에 굽는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그다음에 뭐 소고기, 뭐 유제품 이런 것들은 상온에 굽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굳어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을 먹어야 그저 녹여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화지방에도 단일 포화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올리브유와 견과류가 단일 좋아서 올리브유를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도 먹는다 해가 요즘 이게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못 먹는 사람은 저는 밥할 때 한 스푼씩 넣어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밥에 윤기도 나고 먹을 때 같이 올리브를 같이 먹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불포화에는 지방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어요. 오메가3는 들기름과 생선기름이에요. 그리고 오메가6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이런 건데 이게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잘 못 들어와서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불균형이 혈관의 수축과 염증 반응이 높아지는데 1대4 정도가 밸런스가 좋대요. 오메가3 1에 오메가6가 4 정도.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 시켜 먹으면 전부 다 카놀라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1대20까지 높여서 먹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엄청 높아요. 제가 아마 그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산화된 기름 이런 걸 먹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공부하고부터는 저는 콩기름, 해바라기유, 포도씨유에서 포도씨유도 우리 아내의 병에 들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제 가공할 때는 좋아요. 근데 거기를 산소가 열이 들어가고 산화돼 있잖아요. 거기에 또 튀기고 또 튀기고 사실 배달하는 음식은 기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화된 기름에 가열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가장 저렴한 게 카놀라유거든요. 카놀라유는 그냥 뭐 유채꽃이에요. 유채꽃이에서 뽑은 게 가장 염증 반응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구성이 손상이 더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알면 우리 사실 아이들한테 밥 해주는 게 엄마들이 귀찮다고 다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먹은 음식이 3대 영양을 결정한다고 저는 들으니까 충격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먹죠. 우리 아이가 먹죠. 아이 안에나 정자와 난자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정자와 난자가 망가지면 걔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악순환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애긴 음식으로 이렇게 시켜 먹는 것보다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음식도 이렇게 샐러드류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이에요. 프로틴은 뭐 거의 다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도 프로틴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프로틴, 나쁜 프로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틴이 첫 번째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첫 번째 필요한 게 프로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결핍을 볼게요. 일단 결핍을 볼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악화되고 성장 장애가 있고 체중 감소가 되고 근무력증이 있는데 요 체중 감소는 너무 없어갖고 진짜 확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6번 보세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갖고 쉽게 살이 쪄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제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니까 몸이 좀 이게 딴다. 부피가 좀 줄면서 건강하게 바뀐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체력 그럼 어떤 프로틴을 선정할 것인가 보면 우리는 여기 7번에 보세요. 뉴트리라이트 파이터 프로틴. 이 파이터 프로틴 제일 좋은 거는 동물성 이제 고기가 좋은데 이 고기에는 지방이 있고 고기를 또 사료가 항생제라든지 중금속 이게 오염 노출돼 있잖아요. 이거를 또 많이 먹으면 에너지 내는 데는 좋은데 이제 혈관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파이터 프로틴은 대두, 밀, 완두도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분리 대두 단백이거든요. 대두에도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단백질만 다 뽑았다는 거죠. 굉장히 양질의 프로틴이에요. 그리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먹어야 되고요.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간에서 11가지를 만들어내는데 간이 지쳐가지고 11가지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드리 파이터 프로틴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좋고 그런데 이 20가지가 스코어가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라야 좋아요. 근데 19가지는 100이고 한 가지가 50% 들으면 모두가 50%밖에 흡수가 안 된다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른 기업에는 아미노산 스코어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꼭 강조하면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먹는데 그럼 나는 어떤 걸 먹으면 좋겠냐? 제일 이제 익숙해지면 파이터 프로틴 이게 제일 맛있는데 도대체 맛을 못 느끼겠다, 못 먹겠다면은 녹차 프로틴을 줘요. 그러니까 녹차 프로틴을 한 통 정도, 2통 정도 먹으면은 약간 녹차의 단맛이 더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거 한 통 한 통 해가 반을 섞어요. 그래 먹다가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파이터 프로틴을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키즈 프로틴 이렇게 먹으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고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든 이렇게 야채를 먹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기에는 우리가 아까 비타민C가 엄청 많이 쓰였잖아요. 활성산소 제거하는 데도 쓰이고 혈관벽을 튼튼하는 데도 쓰이고 많이 쓰이는데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알세로라 체리가 굉장히 비타민C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은 있죠. 역할, 뼈, 지하, 혈관 건강, 몸의 자세 뭐쭉 있습니다. 이런 걸 나중에 보시고 활성산소 제거 그리고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칼슘과 비타민 C를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 시 잇몸 염증
그다음에 뇌혈병, 관절 통증,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그리고 특히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도 비타민 C가 부족해요. 그래서 초기 감기,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힘이 비타민 C가 좋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 2000mg 먹으면 우리가 여기 보면 한 정당 200mg이잖아요. 그러면은 10개 정도 먹으면 2000mg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엄마 목이 칼칼하고 감기 올 것 같아 하고 학교에서 와요. 그러면 10개 먹이고 그다음 단백질에 체리 가루 넣어서 쫙 타서 알부민이다 이렇게 해서 먹고 푹 자라 이러면 정말 자고 나면 딱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요법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키면 막아내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인터페론을 활성화시키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저는 아세로라 추출을 이게 이제 오타가 났어요. 귤이 아니고 굴. 우리 굴껍질 분말 나무가 시트러스 추출물도 들어있고 아세로라 체리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이력 추적이 있어가지고 전 과정을 500회 이상 품질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반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 이력을 추적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까지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온 살균을 하고 그리고 아세로라는 푸릇푸릇 할 때 가장 영양소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벽에 햇빛이 나오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하고 그리고 한 정당 200ml 요즘 뭐 다른 데 보면은 고영양 이제 해가지고 3000ml 이런 거 있대요. 석유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3000ml 넣어도 알이 조그만 해요. 근데 천연은 3000ml를 넣으면 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양을 많이 먹으면 되죠. 5개 먹으면 1000mg이니까 5개를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으면 우리가 비타민 C도 올데이 비타민 C가 있고 아스라 비타민 C가 있잖아요. 비타민 C는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4시간 동안 빨리 흡수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거든요. 그 올데이는 천천히 흡수되어 가지고 8시간 있다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감기나 내가 약간의 빨리 흡수해야 되겠다 하면은 아시로시를 먹고요. 내가 장거리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천천히 흡수되지만 하루 종일 꾸준히 농도를 유지하고 싶다 할 때는 올데이 비타민 C를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정당 200mg이면 오렌지 50배가 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오렌지를 이렇게 많이 먹을래, 아세로라 체리 한 정을 먹을래 이렇게 하면 훨씬 가격이 저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맥디는 굉장히 칼맥디의 역할이 많았는데 이제 칼슘의 기능을 볼게요. 99%는 뼈와 이에 있고 혈액에 1%는 혈액이 있는데 혈액, 근육, 신경 그리고 pH 항상성 유지. 그래서 이제 신경 기능, 내가 인지 기능 우리 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나와요. 그럼 이때도 내가 칼슘이 부족하다. 칼맥기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육과 수축과 이완. 나이가 들수록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면 꼭 음식이 오다가 입 앞에서 떨어져서 옷에 막 묻잖아요. 이런 분도 이제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신장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천연신경 안정제. 이게 체액을 산성화해서 알칼리로 바꿔주고 철분 대사를 도와주고 굉장히 이제 많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를 먹으면 의식적으로 칼맥기를 더 챙겨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과민, 시주병, 중치, 턱뼈 약화, 부정맥,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47가지 질병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칼슘만 충분히 먹어도 좋다. 근데 제가 수술을 6번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진짜 산성화됐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차 뒷좌석에 있는 뭐 자료 가진다고 딱 가지고 오면 담이 딱 걸려요. 평소 때 담이 잘 걸리는 분도 칼맥디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칼맥디 메가 요법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 그 칼슘을 후 불어서 하는 그 실험이 있잖아요. 그 데모를 보고 저렇게 하니까 말을 많이 이제 산소를 불어넣으면 산화되잖아요. 그럼 노랗게 물이 바뀌는데 칼슘을 넣으면 파랗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내 몸이 산성화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먹으니까
어떤 이제 결과가 있냐면 수축과 이완이 충분하니까 담이 안 걸려요. 저는 이제 그렇게 딱 담 걸리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랬거든요. 담이 안 걸리고 다리 부종이 없고요. 그리고 척추를 이게 진짜 1시간, 2시간 서서 우리가 미팅을 하고 홈미팅을 하고 이러면 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막 척추가 끊어질 듯이 아팠는데 그게 없었어요. 굉장히 지금 제가 이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칼슘이 굉장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말을 많이 하면 그리고 이제 담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분들은 칼밀기를 조금 신경 써서 많이 드시면 돼요. 그 마그네슘은 이완 역할을 하는데 지금 마그네슘 일렉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칼맥주에 있는 마그네슘은 용량이 좀 부족하고 현대인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해사 가면서 먹고 이러니까 좀 릴렉스해지는 느낌 이제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다음 비타민 B군은 8가지가 다 모여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타민 이제 6 피리독신이 부족하면 어, 염증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물질을 잡아내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B군은 간에 대사할 때도 좋은데 하나하나 따지보면 굉장히 역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트비를 저는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스트비가 있고 B 플러스가 있어요. 그 이스트비는 원기소처럼 씹어 먹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과자처럼 이제 수시로 운전하면서 뭐 이제 먹고요. 근데 동수 이제 오늘도 제가 네 사람한테 주니까 두 사람은 못 먹더라고요. 이러면서 너희 인바디 다 측정했는데 그거들 굉장히 단백질이 부족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야 너가 비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단백질 많이 먹어서 비장을 건강하게 해라. 그때 되면 이 이스트비가 맛있어지면 비장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제 단백질이 충분하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도저히 못 먹으면은 이제 B 플러스 이제 알로 먹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중이염 있나요? 아이들 키울 때 중이염 많이 생기잖아요. 중이염도 이스트비를 많이 먹으면 이제 중이염도 완화가 되고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잠멀미라든지 이렇게 심한 사람도 이스트비를 많이 먹으면 좋고요. 여기 이제 엽산 기능 호모시스테인을 청소한다 했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은 게 호모시스테인에서 메티오닌으로 바뀌어야 에너지를 내는데 바뀌지 않고 호모시스테인으로 혈관이 많이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바꾸는 역할이 엽산이 하는 겁니다. 요 비타민 B군 내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로 이제 먹으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공평한 거하고 공정한 거의 차이는 우리가 카달로기 보면 권장량이 있잖아요. 아침에 2개, 저녁에 2개, 안에 하루에 1개, 뭐 엘로케어나 그다음에 조인트 가드는 하루에 6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평은 많이 있는 사람도 적정하게 있는 사람도 아주 부족한 사람도 이제 똑같이 먹으라는 이제 권장량이고요. 지금은 개인 맞춤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충분한 사람은 이제 좀 적게 먹어도 되고요. 이제 나는 정장하다 하면은 권장량만 먹어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문제잖아요. 다 만나면 이제 반건강 상태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은 좀 많이 먹어야 거기까지 도달이 되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메가요법이 필요해요. 비타민C도 우리가 일의 양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오늘 너무 과하게 썼다. 그래 비타민C 좀 더 드시고 또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뭐 강의 사업 설명을 많이 했다. 이러면은 칼미끼를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손상된 이제 활성산소라든지 세포가 빨리빨리 재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강의 하나로 다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며 저는 이제 한자혁명책을 굉장히 소비자하고도 스터디도 많이 하고 많이 하거든요. 음식이 나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가장 뉴트리라이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한테는 뉴트리라이트 스토리북을 해서 정말 유기농 농사를 짓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정말 이거 먹으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겠구나 하고 이 뉴트리라이트 스토리북을 공부하면 가격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해서 함께
하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리사님 잠시 감사합니다. 달려왔는데, 네, 도움이 되셨나합니다. 감사합니다.